안녕하십니까. 2020년 3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집권당,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가,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,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이 D-24입니다. 총선 24일 앞두고, 그리고 22일이면 후보 등록이 26일, 27일 이렇게죠. 그러니까 불과 한 4, 5일 후보 등록 앞두고서 지금 정당을 만들고 무슨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한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, 소동이 벌어진 이런 그 현상을 제가 정치부 기자 30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다. 그리고 정말 속전속결로 전광석화처럼 정당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? 하는 걸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. 그래서 어찌 보면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, 첫 번째, 자, 우선 집권당이 주도하는 이 일종의 위장 정당이죠. 어느 평론가는 뭐 괴뢰 정당이라고 얘기하던데, 괴뢰라는 게 꼭두각시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권당 민주당이 조종하는,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시일이 촉박해서 지금 뭐 여기 공동대표라는 사람들이,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라는 사람들이 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, 수의학과가 뭐 어떤 데지 아시지 않습니까? 동물들 의학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? 그리고 건국대의 무슨 최백은 교수, 이런 사람들이 정당을 뭐 언제 만들어 봤나요?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정당 만드는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고, 그 기술자, 그 대역을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뭐 공천, 그 비례대표 공천 그 검증, 뭐 심사 이런 것도 다 하고, 사실상 거기 공천관리위원도 민주당이 아마도 선정을 해주지 않았을까. 10명 정도인데 그 10명이 대부분 친문, 친조국 인사입니다. 그러니까 뭐 더불어시민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가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불문가지죠. 어찌됐든 간에 그런 집권당,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장정당, 괴뢰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인데,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선, 이게 왜 제가 처음 보는 장면이라고 하냐면, 이 정당을 처음부터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고, 처음부터 만들겠다고 한 거는 선거법 강행 처리가 되면 이런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은 미래통합당이고,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. 그런데 그것을 뭐 꼼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난하고,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비난했던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.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그토록 비난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처음에 사실은 이게 뭐 군소정당들을 해서 이게 이름을 비례연합정당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. 그래갖고 군소정당들을 배려한다. 그래서 이제 정의당, 민생당, 그래도 우리가 좀 들어봤던 곳, 뭐 녹색당, 미래당 뭐 이런 데 하고 같이 해서 연합으로, 그리고 민주당도 n분의 1의 몫으로 뭐 들어간다. 물론 뭐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, 정당 이름도 뭐 그런 어떤 비례연합 이런 개념을 띄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막상 드러난 거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이었습니다. 더불어시민당으로,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을 너무나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.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숙주였던 정치개혁연합, 여기에 이제 한왕상 전 부총리, 뭐 함세웅 신부, 문성근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여하고 있는데, 여기와 돌연 결별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, 개국본이라고 하는데, 서초동 시위를 주도한 단체죠. 조국 수호를 외쳤던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만든 시민을 위하여라는 것으로 말을 갈아탔습니다. 사실은 이 결별 이유도 뭐 저는 그 정치개혁연합에서 지분 요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, 공식적으로는 이 결별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한완상 전 부총리나 함세웅 신부나 문성근 씨는 뭐 아주 대표적인 친노, 친문 인사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친민주당 인사인데 원로들이고요. 이런 원로들과 손을 잡기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그 손을 뿌리치고 딴 곳으로 갈아탔다? 이해가 안 되는, 그리고 처음 보는 장면이다. 왜냐면 그 함세웅 신부나 또는 한완상 전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 때 원탁회의 같은 거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원로고 그 사람들의 말은 거의 거역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었는데, 지금은 웬일인지 그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고 했다가 결별을 했다.
이것도 처음 보는 일이다. 두 번째, 비례대표 후보들이,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당이 선정해 놓은 비례대표 후보가 갑자기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. 뭐 당연한 수순이죠.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순번까지 다 정해놨었습니다. 정해놨는데 이게 20일 날 일괄 탈당계를 냈습니다.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들어 입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이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놓고 이 뽑아놓은 후보들이 집단 탈당을 한, 이게 뭐 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,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간 이런 장면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. 그러면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뽑지를 말든가.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 가서 절차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의원 꿔주기 문제인데, 이 의원 꿔주기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냥 놔두면 이 더불어시민당의 순번이 정당 투표용지가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이제 이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도로 길 거라는 거 아닙니까? 굉장히 길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요 47개입니다. 47개. 그 중에서 뭐 몇 개나 후보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뭐 적어도 한 20개 정도는 내지 않을까요?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당 이 투표용지가 20번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순번이 엄청나게 길어지죠. 길어져서 이렇게 뭐 한번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,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냥 놔두면 더불어시민당이 저 뒤에 어디 안 보이는 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투표가 잘 안 된다고 봐서 의원 꿔주기, 이게 이제 현역 의원 보유하고 있는 그 순번대로 가니까, 현재대로라면 민생당이 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. 민생당이 현역 의원이 제일 많으니까. 그리고 현재대로라면 두 번째로 이제 미래한국당이 가게 되겠죠. 미래한국당이 어제 4명을 더 구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명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되고. 근데 만약에 의원 꿔주기를 많이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10명이 넘어간다.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민주당,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.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의원 꿔주기,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 직접 강창일 의원 이제 불출마하죠. 제주시 강창일 의원한테 거기로 좀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창일 의원이 거절했습니다. 나는 민주당을 지키겠다. 그 다음에 경선에서 탈락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죠. 이석현 의원도 나는 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없다. 이렇게 해서 거절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의원 꿔주기도 난항에 부딪히지 않겠는가.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도저히 힘들겠고 7, 8명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해보자.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에 한 3번째쯤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. 원래 목표가 5번째 안에 넣도록 하겠다. 뭐 이런 건데 뭐 모르죠. 이제 어떻게 될지 의원 꿔주기 진척 정도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비례대표인 정은혜 의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. 저도 뭐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이 의원은 민주당에다가 내가 당적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길 테니까 제명을 해달라 나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는 그냥 만약에 본인이 탈당해서 옮겨가면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명을 해주면 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제명을 당에 요청하는 이런 또 촌극 코미디죠. 이런 일까지 집권당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. 거기다가 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의원 꿔주기를 한다면서 고발한 게 누구죠? 이해찬 대표입니다. 이해찬 대표.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의원 꿔주기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 의원들한테 본인이 돌아다니고 하면서 꿔줄 의원들을 찾고 다닙니다. 그러면 본인이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 고발한 거는 뭐가 되는 거죠? 제 얼굴에 침 뱉기죠. 집권당 대표의 채통이 이래서야 제대로 서겠습니까?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. 집권당 주변에서. 그 다음에 또 하나. 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고 있는 게 민주당을 포함해서 6개입니다. 6개인데 다 듣보잡입니다. 그리고 이 정당들이 전부 다 올해 1월부터 가장 최근은 3월 6일까지 창당하거나 또는 기존 정당들이 합당한 그런 정당들입니다.
근데 그런 정당들에서 여기 지금 이 참여한 정당들이 이제 제대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, 그 참여한 정당들의 대표들이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. 이것도 집권당이 이렇게 각종 구설에 휘말리는 정당들과 연합을 하겠다, 연합해서 뭔가 비례대표를 같이 내겠다, 이것도 황당한 일이죠. 그 예를 들어서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은 과거에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무혐의가 아닙니다.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자평화인권당 이정희 대표라는 사람은 이 위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. 유사역사. 그러니까 거짓된 역사다. 그거인 환단곡이라는 거를 추종하는 사람이고,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지금 민족진영에서는 마치 재림예수나 정도령 등등 이런 구세주가 올 거라 생각한다,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다니는, 그리고 무슨 마고력인가, 그래서 뭐 이상한 달력을 또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전혀 검증이 안 됐어. 그래서 이제 보세요,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추천한, 지금 이제 한 두세 명씩 추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, 이 사람들이 추천한 그 비례대표 후보는 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도대체가? 그 추천 오늘부터 받는다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.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속전속결 정당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이제 속전속결 정당이라는 게 오늘이 D-24입니다. 총선. 그런데 보세요, 어제 이 여의도 당사에서 1차 당을 만들자마자 1차 당대회를 열었고, 그 다음에 열자마자 또 최고회의를 열고, 그러자마자 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,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. 하루 사이에. 그래서 또 거기서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, 이게 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. 정말 번갯불에 콩볶아 먹는다 하는 얘기가 딱 맞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. 거기다가 또 그 시간이 없으니까 공천관리위원회도 어저께 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선거인단 구성, 왜냐하면 선거인단을 형식적으로라도 그 선거인단 회의를 거쳐야 되거든요. 그걸 구성안을 또 의결했습니다. 여기서 우희종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오늘은 한국 정당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날이다, 이렇게.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.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집권당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. 정당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죠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2차 회의를 엽니다.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시민 추천이라고 하는 그런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,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심사를 오늘 또 한다고 합니다. 정말 어제 1차 당대회 최고위원회 공관위원장, 그리고 오늘 심사, 참 속전속결, 전광석화,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권당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. 처음 보는 장면들이다. 이런 가운데 지금 막상 민주당 내부에서의 반발은 여전합니다. 뭐 당원 게시판 이런 데에 나는 차라리 열린민주당을 찍겠다,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. 뭐 비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명분이 없다. 뭐 근데 뭐 명분은 만들면 된다, 뭐 이렇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과거에 얘기한 것으로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, 어찌됐든 간에 반발은 여전하고, 당장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이죠, 서른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차라리 통합당처럼 저런 형식, 그게 이제 독자적인 위성정당이죠.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.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들과 경쟁하는 정당들 이름을 들어가면서 차라리 그 당 방식이 낫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그 집권당으로서는 모욕적인 발언이죠. 그런 얘기를 집권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서른 최고위원이 또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한테 아니 이런 그 진척 상황에 대해서 왜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느냐, 뭐 이런 식으로, 그래서 깜깜이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, 뭐 이렇게 거기서 큰 소리로 이제 질책을 하니까, 아마 그건 이해찬 대표에 대한, 왜 더불어시민당 창당 문제 이런 거를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도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해치우느냐,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,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알아들었는지 이해찬 대표가 갑자기 큰 소리로 서른 최고위원한테 그거 좀 조용히 말하세요, 조용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지도부 일각의 반발, 이거는 여전하다. 이것도 집권당 주변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다.
아니, 집권당 지도부 또는 청와대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일의 지도부가 지금 꽤 진척이 됐습니다. 창당한 지는 그 며칠밖에 안 됐지만.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도 반발하고 있다. 명분이 없다며 그것도 반발하고 있는 이런 장면도 집권당 주변에선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권당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결국 4월 15일 유권자들이 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